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미 공지해드렸다시피 진보당의 김종은 울산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후보님이 뵈니까 뭔가 좀 이렇게 푸근한 느낌이 절로 드는데 저랑 외모상으로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도 지역 주민들이 보면 되게 푸근해가지고 예. 좋은 얘기들, 민원 얘기들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지 보통 않습니까? 보면 네. 잘생기지 않은 사람 보고 하는 표현이긴 한데 저도 그렇잖아요. 무던하다, 그러니까, 네. 무던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잘생긴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많이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푸근하다. 또 그래도 사람들이 이야기 잘 들어줄 만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후보님 하면은 사실 울산이라는 단어가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예. 그 후보님에게 울산이라는 도시는 좀 어떤 도시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사실 경주가 고향인데요. 네. 경주에서 대학을 울산으로 오면서 공부 잘해서 취직 잘해볼 거라고 그렇게 왔다가 내 인생을 담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83년에 제가 울산대학교를 들어왔는데 학교를 오면서 광주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 대학에서. 예, 너무 아팠고요. 너무 눈물이 많이 흘렸고,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진상 규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학생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87년도에 노동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막 임금 올려달라 이런 걸로 싸우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인간답게 좀 살고 싶다는 인간답게 거예요. 살고 싶다. 네. 회사 정문을 들어가는데 조인트를 까이고 두 발이 길다고 머리를 이렇게 삭발시키고 네.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시작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 피하고 도망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옥고도 치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말 예. 어려운 투쟁의 삶을 좀 살아오셨는데 예. 그 이후에 정치라는 그 공간에 예. 입문하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되십니까? 정치는 저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근처에는 의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의심하게 우리 부모님 살았으면 제가 절대로 의심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별로 생각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회운동을 통해서 그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변혁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많은 것 같은데 87년도에 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또 91년도에 지방자치 선거가 이제 부활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런 거 이게 결국 세상에 대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어렵겠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건강하게 바꿔나가면 네.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정치라는 그랬군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당의 전전심 좀 될까요?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예.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97년도에 국민승리 21이라고 권영길 대표님 생각나십니까? 그때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시면서 그때는 당도 없을 때 출마를 하셔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울산의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제가 일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면서 진보 정치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정치를 해서 무엇을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권력을 잡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정치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것도 아픈 어떤 마음들 이런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진전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뭐 예를 들면은 진보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예. 제가 우리 후보님의 이력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 정치를 정말 폭넓게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일단은 2002년도 지방선거 때 예. 민주노동당이 이제 명패를 달고 출마하셔가지고 예. 울산에서 시의원이 먼저 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뭐 대중 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운동장 이런 데 모아놓고 연설도 막 있고 한데 그 덕을 좀 많이 봤죠. 아, 연설을 잘해서 뽑혔다. 아니 네. 연설을 좀 그렇게 하면 제 자랑이 될 것 같은데 그 공간에 저희들은 많이 동원을 못했어요. 네. 그래 뭐 좀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좀 와주십사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왔는데 상대방에서는 거의 뭐 한 4-5배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진심을 좀 한번 얘기해. 잘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갔더니 사람 괜찮더라. 그랬구나. 예, 또 뭐 진정성도 있더라. 일 잘하겠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당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의원 활동으로 이렇게 예. 정치 활동을 처음 해보시니까 이렇게 그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정치라 이러면 우리가 효능감이 없고
갖고 체감을 잘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이 때로는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의 어떤 삶을 돌볼 수도 있고 노인의 삶을 돌볼 수도 있고 만성질환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사람을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누가 되나 똑같지. 그놈이 그놈인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얘기합니다. 그놈이라 하지 마시라. 그 얘기는 늘 하는 사람이 얘기다. 그 누가 되나 똑같은데 뭐 우리 그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냐. 아니다. 그놈이 아니고 네. 바꿔보면 또 달라지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거죠. 실제 가보니까 우리가 보살펴주고 살피고 이러면 해결할 지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네.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네. 제도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재보선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이 되셨거든요. 사실은 구청장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얼마나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진보정당 후보로서 구청장이 된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네. 처음에 시의원을 하고 제가 시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서 구청장을 나갈 사람이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낙선을 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낙선을 했는데 마침 1년 안에 또 재선거가 좀 생긴 거예요. 열리니까 나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동구에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함께 해온 세월이 그분들의 삶과 아픔과 같이 해왔잖아요. 동구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함께 해결하고 또 논의도 하고 심지어는 노동운동만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뭐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야학 같은 것도 하신 거예요? 글도 가르치면서 근로기준법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저 친구는 진보 정치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뭔가 일을 잘할 사람이다. 생활 정치를 하는구나.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예쁘게 잘 봐준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좀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좀 지지해 줌으로 당선이 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의원 구청장까지는 제가 또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심지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에도 입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삶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사실 구청장이 되는 거 하는데 죽도록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이제 새벽 한 4, 5시 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온 동네를 다 다니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고 일을 하러 가는데 내가 게으름 피우면 되겠냐. 나도 그 시간에 다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좀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할 때도 더 늘 어려운 곳이 없는가 아픈 사람이 없는가 이런 의견들을 잘 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들을 잘 반영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일이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 선거에서 그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한 거예요. 그때 잘 아시다시피 통합 진보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상대편은 뭐 별로 선거운동도 안 하고 애국가만 들고 다녔어요. 애국가만 들고. 야, 그때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불과 뭐 한 3, 4% 차이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우리 당으로 보면 울산 북구 쪽에 윤종호 후보가 나와서 그쪽을 당선시키는 목표였어요. 김종훈은 생각도 없었어요. 길거리 가서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있는데 사람들이 김종훈도 너무 안 됐어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때 정말 열심히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고 많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거를 치렀는데 처음에는 될 것 같지 않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거의 뭐 전국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았을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한 사람이다. 또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더라. 이것저것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늘 그렇잖아요. 누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진보적이냐 저 사람 보수적이냐 갈라치기 하고 그것으로 정치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행정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누구 얘기도 잘 들어줘. 그리고 저는 휴대폰도 한번 바꾼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진짜예요? 관용 전화도 한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 3시에 전화해도 받더라. 이러니까 정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전화해가지고 네. 뭐 공공걸로 좀 시켜주세요. 이라고 막 밤에 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이런데 그게 좀 힘들긴 하지만 얼마나 정겨워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아 정치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잘 존중해서 가면 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야, 근데 정치를 이렇게 그 롱런 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네.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까 그렇습니까? 전화 안 바꾸는 거나 예. 여러 가지 유권자들을 대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참 예. 이렇게 예. 소소하게 잘 챙긴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예.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놀란 거는 통상 국회의원이 되면은 예. 다시 구청장에 가진 않는데 예. 보니까 구청장에 도전하셔가지고 2022년 그것도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라서 예. 굉장히 어목할 때인데 예. 그때 또 구청장이 돼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예. 우리 당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좀 반영하는 건데. 일당백이에요, 뭐예요, 예, 도대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네. 단체장으로 당선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또 뭐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나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돼. 이게 뭐 국회의원 한번 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아유 그것도 하면 다음에 좀 준비해가지고 잘 하면 되지. 내보고 왜 이러십니까?라고 네. 얘기했더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저도 나가면서도 아니 또 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다가 또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근데 또 뽑아줬어요. 예, 되게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그게 지금. 그래 행정으로 잘 왔다. 네. 예전에 잘했는데 말로 그 국회 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고생하고 평가해주셨구나. 네. 네, 이렇게 하냐 동네에서 일 계속 좀 잘 해라 이러면서 다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네. 사실은 이제 구청장 일을 어떻게 보면은 뒤안길로 하고 예. 울산시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로서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된 건데 예. 우리 김종훈 후보님만 할 수 있는 울산시장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시장을 출마를 저희 결심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의 요구도 있고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고 네. 시민들의 요구. 첫째는 당의 요구가 있었어요. 진보 정당을 어쨌든 좀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 광역단체를 좀 정도는 넘어서야 이후에 진보 정치의 어떤 희망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극심했던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산업 대전환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CES 전시장 보셨죠? 저 옛날에 직접 가봤습니다. 심지어는. 네. 로봇이 춤을 추고 덤블링을 하고 막 이런 시대에 충격적이죠. 오니까 처음 가면. 네. 2028년부터 현대자동차는 당장 휴먼노이드를 도입해가지고 아틀라스를 도입해가지고 전체 공정을 자동화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앞으로 청년 고용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얘기할 거냐. 기업은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공개도 하지 않고 네. 이것을 이 또한 어쨌든 많은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할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장 개입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김종인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역사도 있는데 내가 무슨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권한을 잘 해서 그 책임을 잘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이건 절박한 상황이다. 제가 동구에 있으면서 조선산업이 어려워졌을 때 한꺼번에 34,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가는 아픔도 한 받고 번에. 네. 그런 아픔을 봤을 때 이런 일이 또다시 도래하면 안 된다.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근데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종훈 우리 후보님의 이력을 보면은 수많은 선거 지기도 했지만 많이 이기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잘 치르는 사람이라 형성은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울산 전체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곳이기 때문에 김종훈 후보 혼자만의 그 자력보다는 그 여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다양한 후보들이 연합군 형태로 뭔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면 과제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제 나오면서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울산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울산의 많은 어떤 노동자들과 또 소상공인들 또 노인들 이런 어떤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네.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대체적으로 다 화답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마를 했고 결심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승화시키자 이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민주당의 이제 김상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종은 후보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을 표시를 하면서 평소에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어느 정치인 간에 막역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종은 후보가 본 경쟁자이기도 한 김상우 후보는 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본지 이제 얼마 되질 않는데 야, 두 분 다 정치인답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갑자기 많이 친해졌어요. 네. 갑자기 많이 친한데 사람 되게 그 솔직담백하다는 생각을 많이 네. 했고요. 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활동을 했잖아요. 정의로운 맞아요. 어떤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더 변화 발전하고 정치의 생각도 변화 발전하고 그럴 텐데 늘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가끔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면서 선배님 울산에서 노동자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산에서 정치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기도 해요. 노동자 중심성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로 그런 어떤 네.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그런 게 중심이 되는 어떤 사회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되고 새로운 신산업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네. 어떤 기본 관점이나 이런 걸 대단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치 공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같이 어쨌든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공유하고 네. 실현해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고민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당히 뭐 의미 있게 그렇게 우리 같이 후보님이 만나고 기자회견을 있습니다. 통해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예, 예. 김상우 후보도 기자회견으로 화답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표 상으로는 빠르게 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양당 간의 중앙당끼리의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두 후보만 결정하면은 요이 땅하고 갈 수 있는 구조인 겁니까? 기본적인 어떤 당 간의 어떤 협의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됐지만 기본 협의를 하자는 데 네. 대해서는 전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당에서는 단일화 하자는데 당적 입장을 냈고 민주당 중앙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보건대 뭐 큰 변수가 없으면 그리 가야지요. 울산이 네. 또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현역 시장 자체가 예, 예. 인기가 그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다른 데 비해서 네. 보수 진영 기본 집안이 좀 튼튼한 곳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20%가 넘지 않잖아요. 국민의 맞아요. 지지율이. 네네. 울산은 30% 중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가 보면 꽤 높게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할 건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면 언제 또 새롭게 변화되고 뭉칠지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민적 어떤 대의 또 시민의 명령이라고 하면 울산을 바꿔달라는 요구인데 힘을 당이당력으로서 합쳐야지. 그걸 못하고 네. 이게 되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론 지상에는 자꾸 이제 어떤 식의 조건 단서가 붙고 있냐면은 그 경기 평택을의 이제 진보당의 그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울산시장 선거와 민주당과 합종연행 과정에서 뭔가 이제 딜링 포인트가 될 수 있지, 거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예를 들어 공학적인 관측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누굴 주고받고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수준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광장에서 함께 내란과 계엄을 넘어서 함께 싸웠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을 기초하며 정치 개혁이나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자. 그 속에서 민주와 진보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잡자라고 함께 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어떤 지방자치선거에서도 그러한 정신 이런 것을 잘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지 어디를 줄 테니까 어디를 뭐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어디는 내리자 뭐 이런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떤 지역이나 당원들의 어떤 의견에 존중해서 가기 때문에
네. 중앙당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감나라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네. 하라고 해도 제가 또 그렇게 할 김정은도 사람도 딱 보니까 인터뷰해 보니까 말 들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김종은 예.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구청장 하면서 예. 폈던 정책들을 보니까 최근에는 가장 제가 유심히 봤던 게 전국 자치단체기 최초로 예. 허위 혐오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이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먼저 하기가 참 주저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 관련된 얘기들이라든가 예. 온갖 부정성 관련 현수막 이런 것들을 치우신 거잖아요. 예. 어떤 경위에서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눈살을 많이 찌푸리고요. 음. 아유, 이런 것 좀 치우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 정당 현수막이 법적으로 이제 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계속 그래야 되냐?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이제 상의를 해보니까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런 것을 현수막을 통해서 알릴 권리가 있는 거지 잘못된 거짓이나 혐오의 내용을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선동하는 돼 있는 현수막은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런 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어쨌든 그런 지침을 한번 받아보자. 네. 받게 된 거죠. 그걸 받았으면서도 각 정당들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부터 하자. 라고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이 약간 고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어디선지 해야 네. 이런 것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하게 되었고 시민들은 뭐 속이 시원하다고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체로 어떤 현수막들이죠? 어디에 근거도 없는 네. 중국 혐오, 네.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중국 사람들이 선관위에 다 들어가 있다는 등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짓이니까 분명히 혐오를 떠나서 이거는 철거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보당의 역할도 있었던 것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도 여러 가지 정당적인 협업도 있었을 텐데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에 출범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솔직하게 정당은 다르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철학적으로 대단히 준비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철학적으로 해보게 준비됐다.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보고 사람들은 대단히 효능감 있게 잘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마치 정치 기술이나 정치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그걸 넘어서는 문제는 정치 철학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아픔도 있었고 본인이 인권 변호사로서 가장 아픈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왔던 그랬죠. 그런 아픔도 네. 있었으니까 그게 산재당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변호를 해주면서 그 대통령이니까 제일 먼저 중대재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된다.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또 인권의 문제를 이번에 또 제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저께는 보니까 뭐 4.16 거기 가셔가지고 국가의 책임과 또 그분들의 아픔을 그렇게 공감해주고. 공감해 주시는 네. 거는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철학의 문제구나. 최근에 다시 한번 어떤 느끼는 과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지나갔더니 이제 저 어디에 울산도 이제 울주군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니까 제가 이제 진보당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 어이 진보당 이러더라고요 어르신이. 이재명 어르신이 그래가 또 진보당 또 욕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 들어봤더니 야 그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해라. 뭐 진보당이 뭐 어떠노 뭐 그래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주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일 잘하는 사람 요즘 최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도 말하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동안에 모든 정치의 기준을 이념적으로 들여다보고 저게 빨개 있냐 아니냐 뭐 이런 잣대로만 보다가 맞아요. 네. 사람 살리는 게 정치해야 되고 사람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느껴가는 과정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깨달은 바도 있으신 거고 결국 일 잘하는 거 하면 또 우리 김종훈 후보 못지않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울산 타운홀 미팅 그때 대통령 내려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선 이후에 재임 중에 혹시 이게 오가다든 마주친 적도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당선 이후에는 이제
단체장 이제 그 네. 협의를 할 때 한번 네. 전체 정책 간담회를 할 때 한번 봤고요. 그 전에 사실 저하고는 이제 같이 여러 번 만난 적이 많죠. 그래요? 예, 목민관 클럽을 같이 했거든요. 아, 그 단체장들 모여서 예, 한다는 단체장 모임과 모임, 클럽. 공부하는 네. 모임이에요. 그렇구나. 지방 네. 자치단체에 했던 일들을 공유도 하고 또 정책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당시에도 보면 공부를 참 많이 하시고요. 또 점검을 하는데 머리로서만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현장 가서 꼭 얘기를 듣고 챙겨보고, 예, 네.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행정을 할 때 기본이 어떤 거기에서 출발하거든요. 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얘기하지 마라. 경험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예. 않는다. 네.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저는 새벽에 사실상 직원들 몰래 가보거든요. 무서운 분이네. 예, 갔다 와가 절대로 직원들 와가지고 왜 공사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무서운 분이에요,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절대 그 얘기 안 하고 좀 잘못 생각이 좀 다르고 그 주민들이 지나가는 주민들 보고 이거 어때요 이런 물어보면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면 바로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직원들 보고 우리 현장 한번 나가왔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이래 같이 나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어떻게 네.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직원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또 협의를 하면 요즘 상명하달보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저 상명하달하면 오히려 일을 잘하네요. 예전처럼 해가지고 너 왜 안 해 이러면 그래 내가 할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본인이 왜 그러냐라는 거 하거든요. 오히려 네. 협의를 하면은 본인들이 존중성을 가지고 하고 또 본인들의 생각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건 청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난 그 당당함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많은 변화를 내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네. 어떤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소통 과정들 젊은 세대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실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여기 나고 자라가지고 생업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그런 유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그런 공약이라든가 방법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울산의 문제점이 산업 1세대들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정규직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비정규직이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청년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 되어버리는 게 산업 수도라는 곳에서 가장 이제 이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자동차는 연간 한 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현대중공업은 연간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좀 손쉽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저는 사회적 협약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에 와 그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는 왜 쓰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또 김대겸 시장님께서는 임금이 싸니까 우리 청년들 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여기. 우리 청년들 왜 일 열심히 안 해요? 죽도랍니다. 그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됐던 왜 여기 취직을 안 하냐 이러니까 가면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라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냐는 거죠. 좋은 일자리 좀 만들어주자. 그래야 국가가 있어야 기업도 있고 또 사람이 있어야 또 나라도 유지를 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청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저희 대화가 이제 말미를 치닫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게 우리 권영길 그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추천사 이런 걸 써주셨고 그 뭐 사실 몸담았던 정당들을 생각해 보면은 울산하면 또 조승수 전 대표도 생각나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제 그 진보 정책 산실이다 보니까 원로 분들이 좀 어떤 조언이나 제언을 좀 해주셨나요? 권영길 대표님은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얼마 전에 왔다 가시면서 촌놈 김종훈이다. 촌놈 김종훈이다. 잘난 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남 얘기를 잘 듣고 묵묵하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어쩌면 긴 시간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보아왔지만은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김종환에도 꼭 가봐야 되겠다. 진짜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아, 많이 편찮으신 거 알고 있어요. 건강이 예. 안 좋으신데도 내려오셔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그랬군요. 했지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가슴에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떠나서도 안 되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조성수 전 의원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멀긴 한 사돈간이에요. 사돈간이에요. 좀 이래 보면 우리 외갓댁하고 진보 사돈이네 완전히 보니까 지금. 네. 좀 그런데 아이고 이래저래 뭐 그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그래 이런 분들이 헌신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에 분열됐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그렇죠. 좋은 게 네. 있었다면 빨리 치유하고 저는 빨리 하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우리가 어쩌면 좀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조금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함께 해보자고 얘기하면서 작은 차인데도 같은 지금 그랬잖아. 진보끼리라면서 왜 이거 뭐 맞습니다. 통합해야죠. 하느냐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 올라왔을 때도 이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 잘 안 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좀 세대요. 서울 사람들이 세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됐나 됐다 이러고 소주 한 잔 먹고 막 하면 될 것 같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그 마음들은 저는 다 가지고 있는 그 결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도 변하고 또 각자의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변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함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다 갖는 것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가 되고 시민자치가 되어 주권자의 어떤 마음대로 주권자의 어떤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가는 게 지방자치라고 여깁니다. 지금 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을 넣으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정치와 행정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면 네. 저도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